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8일 13주차 소비자 행동과 심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5월 15일 14주차를 마지막으로 동영상 강의가 종료가 됩니다. 그동안 비대면으로 동영상 강의를 열심히 청취해 주신 우리 학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건강이 최고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는 내 혼자만의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주변, 내 가족, 내 동료들에 대한 건강과 함께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히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항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고 스스로 생활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지금까지 무사히 건강을 유지한 데 대해서 정말 여러분께 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비자 행동과 심리를 시작했는데 이제 중간고사도 제가 과제로 여러분들한테 드렸었고,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 과제를 3문항씩 들었죠. 이번 이제 기말시험도 마찬가지로 비대면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시험이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해서 과제를 통해서 기말시험을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말 시험은 한 문제 정도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시험도 중요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좀 부여해 드린 이유는 이제 한 과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제 자율학습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복습해 보시라 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 문항을 선정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소비자 행동의 외적 영향 요인 중에서 가족과 사회 계층입니다. 사실 이거 우리가 초등학교 도덕시관부터 해서 초중등학교의 이제 사회 과목 속에서 우리가 다 배운 사항이고, 특히 우리는 가족과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어떤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목만 봐도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제가 이번 13주차 강의하고 14주차 강의는 강의 시간을 대폭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한 가지 여러분과 저와 약속을 지금 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제가 1시간에 50분 강의를 한 2, 30분씩 정도로 해서 줄여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첫째 그 취지에 공감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무슨 요령을 피우기 위해서 시간을 줄이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첫째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그렇게 부여해 주면, 예를 들어서 150분 강의를 했던 걸 한 70분 정도로 줄였다, 반으로 줄였다 그러면 나머지 그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 소비자 행동과 심리에 대한 처음부터 우리가 배워왔던 내용을 복습하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꼭 가지라 하는 의미에서 제가 강의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의 뜻을 충분히 이해해야 되고, 여러분도 제 뜻을 충분히 이해해야 시간을 줄이는 데 대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다 성인이거든요, 사실. 제가 예를 들어서 150분을 제가 강의를 한다 할지라도 그 핵심 사안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그 안에서 짧은 시간 내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적 역량과 능력과 또 여러분들의 성숙한 그런 모습을 제가 충분히 이해가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더 크게 선용할 수 있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줄였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처음 강의할 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 동영상 시간을 줄이면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과제를 내면서 피드백하면서 서로 상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저는 또 다른 이제 교보제도 준비하고 하면서 그런 걸 함께 하면 어떨까 했는데 이 비대면 교육이란 것 자체가 굉장히 낯설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창구 자체가 또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고 또 보이지 않는 과정 속에서 서로 이해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크겠다 해서 제가 그냥 강의로만 동영상 강의로만 시간을 다 때우는 걸로 제가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 이번 2개 차수 제가 진행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그 시간을 선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말 시험은 제가 이번 주 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페이지, 2페이지 정도 그 핵심 사항 정리해서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잘 읽고 또 여러분들 필요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피드백 해드리고 하면서 기말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도 이 경영학 차원에서 지금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을 어떻게 볼 건가 굉장히 나름대로 깊게 고민을 하고 심각한 어떻게 보면 저의 화두라 그럴까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적어도 1945년 이후에 이렇게 큰 변화는 사실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미소 양국의 냉전 시대에 있어서 민주진영과 공산진영과의 싸움 속에서 소련이 없어지고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로 분리 독립되면서 세계 패권에서 이제 밀려나게 됐고 경제력에 있어서 미국과 대적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미국 일방의 독점적 그런 패권 시대가 존재했고 거기에 이제 중국이 이제 부상을 하면서 서서히 양대 패권 간의 싸움 형식으로 왔지만 중국은 그 당시에 등소평 집권 이후부터 해서 도광양회인가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숨기면서 내적으로 힘을 키우면서 세계사에 있어서 내가 누구다, 중국이다, 중하다 하는 것을 가능한 한 좀 숨기려고 노력을 했는데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감하게 이제 1대1로 뭐 하면서 이제 나는 중국이 이제 중하다 하는 식으로 정치적인 도전을 어떻게 보면 권력에 대한 도전을 미국한테 한 거죠. 미국뿐만 아니라 서방 세계에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서방은 과거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동양과에 있어서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맹목적인 그런 사고가 팽배해 있어요. 물론 징기스칸이 유럽을 점령해 가면서 동양에 대한 무서움을 느꼈겠고 또 세상 문물에 있어서 종이라든가 화약이라든가 이 모든 기본적인 것은 사실 우리 동양에서 다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동양뿐만 아니고 아랍과 포함한다 그러면 사실 문명의 발상 내지는 그 다음에 그 문명이 진보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핵심 요소는 사실 우리 중동과 우리 동양 세계에서 다 그걸 만든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응용한 게 사실은 서양 세계예요. 그러니까 서양 세계는 항상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제 양대 패권 간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돌입이 됐는데 이게 왜 돌입이 됐느냐? 바로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중대한 변화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갈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아주 굉장히
심각한 부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한국 자체는 인구가 한 5천만 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땅덩어리가 굉장히 좁고 또 남북 간에 대치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내부 스스로 자생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게 굉장히 빈약해요. 그 뭐냐, 적어도 한 7, 80%는 우리가 수출을 통해서 내국과의 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이익을 취해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 전쟁이 하게 되면, 싸우게 되면 어느 쪽에 한 편에 서야 되는 상황이 된다 이거죠. 과거에 공산주의, 민주주의 진영 간의 싸움을 하듯이.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정치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사실은 미국과 굉장히 가깝죠. 또 이념적으로도 우리가 미국과 함께 지금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민주화를 잘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을 외면할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미국의 도움을 우리가 많이 받았고, 또 미국과 우리는 이제는 도움을 주고받는 개념에서 일방적으로 받는 개념이 아닌 상호 이익 가는 관계로 이렇게 전환이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또 어떠냐? 중국도 우리가 또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우리하고 제일 가깝지 않습니까? 사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수출하는데 적어도 간접무역을 포함해 가지고 중국이 우리 20% 이상을 중국을 통해서나 그 다음에 중국과 관련된 그런 나라에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까지 동남아시아에 있는 화교 문화권까지 포함한다면 30% 정도에 해당되는 그러한 막중한 비중을 우리가 무역 거래를 통해서 중국과 연을 맺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면서 사실 우리 국내 제조업체가 중국과 연관되지 않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지금까지 유지해 온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남북 관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도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중국이 사실은 북한을 조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비핵화라든가 남북 평화 공존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미국과 중국이 갈등이 심화되면 될수록 남과 북의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왜? 큰 형님들이 싸우는데 동생이 밑에서 나는 우리 형제끼리 그냥 잘 지내자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그것은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고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한국도 이미 세계 중심 국가로서 세계적인 어떤 정치 영향력 속에서 함께 작용해야 되는 그런 위치로 우리가 부상이 돼 있는 거거든요. 이런 굉장히 엄청난 변화가 이 정치 권력 부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제 그게 이제 코로나 사태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홍콩 문제가 국가보안법을 이제 중국이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홍콩은 그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다 젊은이들의 의식 속에 다 심어져 있어요. 그것을 사회주의적인 방식의 일방 독재적인, 일방 지시적인 그런 것은 이제 통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을 물리적으로 중국이 제압하려고 그래요. 왜냐? 홍콩은 사실 인구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홍콩은 땅이 좁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홍콩을 놔두면 신장 위구르 지역이라든가 이런데 도저히 그걸 감당할 방법이 없다 이거죠. 방법이. 거기는 땅덩어리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 다음에 거기는 또 사는 사람들이 저 서양 사람들하고 또 비슷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놔두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홍콩을 놔두게 되면 중국은 장차 내부 인종간, 내부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가 있다. 그래서 홍콩을 희생양 삼더라도 이번 기회에 바로잡겠다는 게 시진핑의 생각이에요. 그 무서운 생각이죠. 그러면서 중국은 홍콩 옆에
선전지구에 나름대로 홍콩을 대안할 수 있는 걸 다 나름대로 갖춰왔어요 또. 그래서 어느 순간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에는 우리는 이런 대안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중국은 준비했어요. 이미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무섭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의 중국이 뭘 생각하냐면 중국이 26개 성인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중국이 만약 국제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이 중국을 경제 공격을 할 경우에는 우리는 내부에서 살자 해가지고 서부 대개발을 지금 이미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속철도 놓고 인프라 시설 다 갖추고 하면서 거기도 한 국가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럼 거기에 있어서 경제 개발을 통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자력 갱생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갖추는 걸로 중국은 지금 이미 방향을 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이 또 노력하는 게 이 친구들이 뭐냐면 아프리카라든가 남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백인 중심의 세계 질서에 반대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인적 자원 내지는 인프라를 내부 자원 역량을 자기들이 끌어들이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 그동안 몰랐냐? 다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미국도 남을 쳤을 때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미국 스스로도 자제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뭐가 생겼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느 한 국가의 어느 한 지역의 전염병이 전 세계에 파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이 초기 대응에 있어서 사실은 좀 숨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만 미리 알아가지고 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이미 확산된 상태 이후에 사후 약방문격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경제적 그 다음에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이 아니다. 중국은 믿을 수가 없다 하는 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건 트럼프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 의회에서 대중국과 통제하고 하는 것 자체는 의회가 더 나서서 하고 있는 거예요. 상하원을 불문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중심적 사고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패권 국가로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게 미국만의 생각이 아닌 서방 세계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오픈된 마인드로 개방 경제 속에서 어떤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경제가 운용이 되면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데 중국은 계획 경제고 1인 한 사람의 통치 국가이기 때문에 그 1인의 뜻에 따라서 기업도 180도 표변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국가하고는 그런 기업 문화 체계하고 거래해 가지고 항상 이런 위험이 코로나 같은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느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은 작심하고 중국을 때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인구가 많은 장점은 있지만 그럼으로 해서 국가의 전체적인 GDP 규모는 클지 모르지만 중국도 사실은 심각해요 지금. 사실 중국도 굉장히 불안해하죠. 겉으로는 의연한 것처럼 하지만 중국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사실은 우리 한국의 역사는 반만년 역사 중에서 보세요. 뭐 신라 1000년, 고려 500년, 조선왕조 500년 막 이러지 않습니까? 한번 집권을 잡으면 단일 민족으로서의 어떤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500년 이상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국은 사실 한 150년, 200년마다 다 정권이 바뀌었어요. 농민전쟁이건 뭐 내부 문제로 인해서 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만큼 중국은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만약 서방과의 교역이 지장을 받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내부 개발만을 가지고 중국이 스스로 버틸 수 있다? 그거 힘들 거예요.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어떤 화해를 하는 모습으로 바뀔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빨리 그렇게 바뀌어야 되고, 고집을 부려서 될 사안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고, 아무리 중국이 지금 경제적인 부를 키웠다 하지만 전체 인당 GDP나 이런 수준으로 보면 중진국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너무 빨리 자기 목소리를 냈다 하는 생각에서 저는 시진핑의 어떻게 보면 최대 패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이제 제 개인 생각이니까 그건 뭐 여러분들이 그냥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무튼 저는 미국과 중국 간의 이 패권 전쟁이 이 경제에 있어서 당분간 상당 기간 동안 굉장히 큰 우리 한국에 직접적인 간접적인 피해를 줄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목도에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시대 앞으로 5년, 10년 후의 시대는 어떻게 될 건가? 지금의 이 상처가 이제 그때 바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제 강의를 하면서도 항상 제 머릿속에서 이게 떠나지가 않는 그런 화두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전 세계가 하나다 해가지고 이 제조 공급 사실이라든가 이런 게 다 서로 도움을 주면서 장점 요소를 파악해서 그 국가에 투자하는 그런 방향으로 다 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어느 부품 생산이 중단돼 버리면 모든 게 셧다운 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특히 이제 국가를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국가에서 만약 다른 국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국가가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애매한 우리 국가만 피해 보는 거 아니냐. 그걸 막자.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자 하는 게 지금 이제 우리 각 국가가 취한 현실 아닙니까? 사실 일본이 핵심되는 뭐 재료나 부품을 한국에 안 준다고 그랬을 때 일부 한국의 경제학자들은 우리 한국이 몇 개월 안 가서 싹싹 빌 거다 그랬어요. 착각이죠. 한국이 얼마나 무서운 민족인데요. 한 번도 외국에 침략을 당했지만 적어도 100년 이상 속국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끈기가 있잖아요. 지금 일본이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 머리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했어요. 애초에. 차라리 일본과 이번 기회에 맞짱을 뜨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각 국가는 최소한의 것은 우리가 만드는 그런 인프라를 갖춰야 되겠다는 거예요. 불란서가 얼마나 큰 나라예요. 근데 모든 제조업이 거의 다 생활 필수 편의품에 있어서는 다 중국에서 가져오니까 문제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마스크 하나 하는 것조차도 불란서 자체에서 만드는 게 적기 때문에 그 대란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이제 각 국가에서 나오다 보니까 교역량에 있어서 우리 같은 수출 국가는 이제 점점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또 우리한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게 사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망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 다음에 겉모습은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망했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기저를 보면은 내부 문제의 폭발로 인해서 내부의 기인된 약점 요인에 의해서 외부가 그걸 기회 요인으로 활용해 가지고 국가를 전복시키거나 공격하거나 하는 경우였지 결코 내부가 튼튼한데 외부에서 공격해 가지고 이겼다.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제 내부 문제입니다. 내부 문제. 지금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보세요. 우리가 봤을 때 미국은 선진국이고 그렇게 대단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시스템화되어 있고 모든 게 다 짜임새 있게 운영된 걸로 알지만 벌써 보세요. 지금. 경찰 하나가
I can't breathe 했는데도 목을 졸려가지고 죽이잖아요. 그게 이제 너무 제도만 가지고 운영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건데, 그래야 지금 막 도처에서 일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의 문제가 큰 거지, 외부 문제는 사실은 그건 바로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내부 문제는 이게 곰고 하다 보면은 해결이 안 되는 지경까지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부 문제의 핵심은 뭐냐? 공정성의 문제예요, 공정성. 그 다음에 불평등의 문제예요, 이게. 예. 빈부격차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화성에 관광객을 보내겠다고 하면서 재산이 수십조가, 수백조죠, 수백조 재산이.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1가 없어가지고 쓰레기통을 뒤져가면서 먹는 사람들이 바로 옆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근데 빈부격차 문제가 앞으로 심각하다 하는 걸 코로나 사태가 던진 우리 인간이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다음에 덧붙이면 이제 환경 문제도 코로나가 던진 과제죠. 이런 문제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할 시대에 핵심 어떤 과제로 지금 이제 싹이 발화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많은 것을 한번 연구해보고 또 관심을 가져보고 공부해보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이건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한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옳고 이게 정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는 걸 우리가 패러다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물이 액체로 있던 상황에서 바로 빙점 고체로 바로 바뀌어가는 단계에 와 있다. 근데 그 단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뒤돌아보면 5년, 10년 뒤돌아보면 아, 그때가 이런 변곡점이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공부란 게 사실은 이런 걸 먼저 파악하고 이런 걸 대체하고 이런 기본 지식들을 머리에 넣자는 게 그게 공부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경험이거든요, 경험. 지식이라는 것. 그런 차원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다 하는 걸 오늘 여러분과 강의하기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